자, 우리 이제 오늘 저 뒷부분 소인수분해의 활용 세 번째 뭐죠?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 파트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모르는 게 아니야. 이미 알아. 근데 왜 배울까? 왜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이 타이밍에 갑자기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미 1학년 1학기 과정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왜 배웁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다 이 부분을 공부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쵸? 다들 있으시죠? 네. 왜 배워요? 이 소인수분해 단어에서 이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논하는 이유가 뭡니까? 활용으로서. 얘기 못하면 안 돼. 왜요? 몰라요? 몰라 아니면 부끄러워? 모르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자, 여러분들 앞으로 늘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한다면 그것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을 학습 목표랑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살짝 스포를 할게요. 우리가 원래는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뭐 재미없게 뭐 24하고서 36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 12, 18, 2, 6, 9, 3, 2,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곱하면 최대공약수, 이렇게 곱하면 최소공배수. 이게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시절에 공부했었던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 아닙니까? 그쵸?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도 살짝 소개가 되긴 하지만 얘네들을 쪼개서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긴 하지만 그땐 그건 사실 메인은 아니었어요. 메인은 사실 이거였고 그때 당시에 그거는 그냥 사실 왜 그런지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납득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수준에서만 넘어갔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24랑 36을 각각 2의 세제곱 곱하기 3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꿔서 이 소인수분의 결과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이용해서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우리가 이 타이밍에 이걸 다시 한번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소인수분해의 활용이라고. 소인수분해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예시로서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도대체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최대공약수가 뭐네, 약수가 뭐고 공약수가 뭐네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잖아, 그쵸? 불안하니까 하나만 그래도 얘기하고 갈까? 그래도 유튜브 영상 듣는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기 어디 뭐 그 수원에 사는 어떤 그 김진수라는 애가 또 들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친구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약수가 뭐예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다음 공약수는 뭡니까? 공통인 약수야, 그치? 두 수의 공통인 약수.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약수가 뭐 1, 2, 3, 6이 나왔고 얘가 1, 2, 4가 나왔어. 그럼 그때 공통인 약수는 뭔데? 1이랑 2가 있잖아, 그치? 이게 공약수였죠. 최대 공약수는 뭐야? 그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최대인 수, 그것을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죠. 그리고 최대 공약수랑 공약수 사이에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다라는 거. 배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수, 몇 배 한 수. 이게 배수의 의미죠. 공배수.
배수들 중에서 공통인 수, 그게 공배수였죠.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랑 공배수 사이의 관계,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다. 이런 얘기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죠. 그건 그래서 메인이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오직 이 소인수분의 결과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야. 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30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가 아까 문제 푸느라 시간 다 보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살짝 복습해 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의 약수가 되는 그 수의 조건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 수의 약수가 되는 수의 조건 뭐죠? 지수가 네, 일단 밑이 같고 오케이, 지수가 작거나 같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쓸 숫자는 일단 2랑 3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2보다 지수가 네, 작거나 같고 3보다도 지수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2의 지수는 3 이하, 3의 지수는 2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게 약수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 자 이건 약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약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자 2 곱하기 3의 세제곱 약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2의 4제곱 곱하기 3 약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이 지수만을 보고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요거 바로 가능하다.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요. 이 두 개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애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요. 공약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으면 일단 이 수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애랑 이 수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애는 도대체 누가 있는지 걔네들을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 위에는 이 수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애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약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밑은 2랑 3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2의 지수인 3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 3의 지수인 1보다도 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의 약수가 되려면은 2는 몇 개 이하? 3개 이하. 3은 몇 개 이하? 1개 이하로 갖고 와야 된다. 다른 것들은 갖고 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2는 몇 개 이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었나요? 오셨으면 집중하고 잘 들어야지. 귀중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왜 집중 안 하고 이렇게 손톱 뜯고 있어요?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네, 그건 좀 이따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하자. 알겠지? 네. 자, 이 위에 있는 숫자 다시 보시면은 얘는 2가 3개, 3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의 약수가 되려면은 2는 3개 이하, 3은 1개 이하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수는 어떤지 볼까요? 2는 2개 이하, 3은 2개 이하, 다른 숫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각각의 약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공약수라는 것은 두 수의 공통인 약수인데 그럼 얘의 약수이기 위한 조건도 얘의 약수이기 위한 조건도 둘 다 만족시켜야지만 그게 공약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뭐라고 말씀드렸죠? 2의 공수는 3개 이하랑 3의 공수 1개 마찬가지에 집중 안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 없어요. 알겠죠? 아까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적어도 그때는 좀 집중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하셔야지. 여러분들 내가 자꾸 이렇게 유치한 잔소리 하게 만들지 마세요.
알겠지? 이건 정규 수업 때도 늘상 지적받는 부분 아닙니까? 자, 다시 갑니다. 난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뭐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고 그냥 뭐 딴짓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내버려두고 수업 나가죠. 어쩔 수 없어요. 30명을 어떻게 다 끌고 갑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안 간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30명이 아니잖아. 고작 10명도 안 되는데 내가 그 애들 중에서 몇 명을 놓치고 간다? 그걸 고려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나 그러면 그날 이후로 당장 수업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 이 길 못할 테니까 좀 그런 것들 잘 챙겨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려면 이 수의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도 만족시키고 이 수의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두 수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 그것은 곧 공약수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2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수의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2는 3개 이하. 이 수의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2는 2개 이하. 자, 그러면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은 2는 몇 개 이하? 2개 이하. 그래서 공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2는 2개 이하로 들어와야 하고요. 3은 어떻겠습니까? 이 친구는 몇 개 이하? 1개 이하. 이 친구는 몇 개 이하? 2개 이하. 지금 공통으로 만족시키려면 몇 개 이하? 1개 이하. 1개 이하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최공이라고 쓰려고 했더니 최소 공배수랑 또 비슷하네. 자, 어쨌든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공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되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공약수는 2가 2개 이하로 들어와야 되고 3은 1개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최대 공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2가 몇 개? 2개. 3은 몇 개? 1개. 왜? 맥시멈으로 꽉꽉 채워서 들어와야 그게 최대가 될 테니까. 그래서 2는 2개, 3은 1개가 들어간 것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3이랑 2 중에서 3개 이하, 2개 이하이기 때문에 공통인 건 2개 이하였고요. 2개 이하에서 맥시멈으로 갖고 와야 했으니까 2개를 갖고 와야 했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이 친구를 지수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얘는 1개 이하고 얘는 2개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개 이하로 갖고 오는 게 공통일 수밖에 없었고 맥시멈 꽉꽉 채워가지고 오려면 1개를 가지고 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가 여기에 써지게 됐었던 겁니다. 최대 공약수인데 왜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최대 공약수이지만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거, 이 둘 중에서 더 작은 거를 선택해서 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떤지 볼까? 최소 공배수. 예시는 똑같은 걸 쓰도록 하죠.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자, 마찬가지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수의 배수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만드는 게 배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가 3개고 3이 1개가 있는데 무언가를 곱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얘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개수가 많아질 테니까 2는 최소한 몇 개 이상? 3개 이상. 3은요? 오늘 지금 요거 하고 있잖아. 다시 2는 최소 몇 개 이상? 3개 이상. 3은 최소 몇 개 이상? 1개 이상. 다른 숫자는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진짜요? 다른 수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입니까? 다른 수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상관없죠. 얘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2는 3개 이상, 3은 1개 이상. 다른 수? 오케이. 이게 이 수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두 번째 거는요, 얘의 배수가 되려면 2는 2개 이상, 3은 2개 이상. 다른 수는? 오케이. 그걸 종합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자, 공배수.
이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그게 공배수인 거잖아요. 자, 얘는 2가 3개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얘는 2가 2개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는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얘는 2는 3개 이상, 얘는 2는 2개 이상입니다. 얘는 2가 3개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얘는 2가 2개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럼 이 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2는 몇 개 이상 들어와야 됩니까? 3개 이상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2는 3개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건 3은 1개 이상, 밑에 있는 건 3은 2개 이상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3은 2개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다른 수는 어떻습니까? 다른 수는 들어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다른 수도 얼마든지 오케이. 그게 공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떨까요? 당연히 얘네들 중에 가장 미니멈한 것을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3개 이상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몇 개까지만? 3개까지만. 얘는 2개까지만. 다른 수는? 오케이? 안 되지. 다른 수가 들어오면 그만큼 커지니까. 최소 공배수라고 했으니까 다른 수는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2는 딱 미니멈하게 3개, 3은 반드시 꼭 2개까지만 다른 수는 들어가면 안 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 둘 중에서 큰 수가 여기 적혀 있게 되고요. 이 둘 중에서 큰 수가 여기 적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큰 수가 적혀 있게 된다고? 이유가 뭐라고? 얘네들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3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미니멈한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3개를 선택하는 거고, 얘네 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미니멈하게 만족시키려면 2개까지만 들어오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3개랑 2개가 선택되게 됐었던 거예요. 최소 공배수인 주제에 최대인 것을 선택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알고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사람과 기억해야 돼 최대 공약수는 반대로 최소를 선택하고 최소 공배수는 반대로 최대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앵무새 마냥 외우고만 넘어가는 것은 격이 다르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리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왜 그런데? 라는 것까지도 궁금해 하셔야 되고 그 의문까지도 해결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1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할 때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집요하게 공부를 하진 않게 됩니다. 왜냐면 많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 문제로 너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활용 문제를 딱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현장 가가지고 보는 활용 문제는 되게 시시껄렁한 문제들일 거예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뭐 심화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애초에 그거를 교육과정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학교에서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러한 것들을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그 방법과 원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더 대두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공부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두 수를 곱한 것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서로 결과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결국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도 아니면은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A, B라는 것을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최대 공약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G라고 씁니다. G.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녀석으로 얘네들이 딱 쪼개져서 나눠지겠죠? 그거를 우리가 A,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관계로부터 A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 지울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관계로부터? 야 A를 G로 나눴을 때 A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왜 얘기할 수 있죠. A 곱하기 오케이 좋아요. B는 어때요? B는 B 곱하기 G.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 A랑 B 두 개를 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제 A 곱하기 B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걔는 A 곱하기 B 곱하기 G 곱하기 G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 뭘 곱한 게 최소 공배수야? 요렇게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죠. 그쵸? 자 그러면 G랑 스몰 a랑 스몰 b 하나씩을 곱한 것이 그게 최소 공배수인 건데 여기서 얘가 바로 그 최소 공배수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G는 당연히 최대 공약수일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수를 곱한 것은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슬쩍 책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뭐 딱히 이제 내가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인수분의 결과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까지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백지 테스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만 해주면 되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요거를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혹시 메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남겨놓을 테니까 메모해 주시고요. 이따가 들어가셔서 A4용지에다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각각의 방법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수식만 쫙 나열해가지고 주면 어차피 그 퇴짜예요. 정규 수업 때 그거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해달라고 재요청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유, 근거, 설명 꼭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공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단계로 거쳐서 배수도 마찬가지야.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공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최소 공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